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입법화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지연 때문에 까먹은 한 달을 속전속결로 만회하겠다 이런 각오일 텐데요.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니까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같이 좀 이제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정부 조직 개편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정책위에서 이제 앞으로 좀 입법을 좀 빨리 하겠다 해서 입법 목록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입법들이 있습니까? 대통령 이제 공약 관련 입법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총선 때 공약했던 거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입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6건이 남아 있고 그래서 경제 민주화 관련도 있고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는 그 4대 폭력 방지 문제, 학교 폭력 예방, 그다음에 또 식품 안전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방과 후 학교 운영 문제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민주화 관련 기본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소비자 단체들이 좀 소송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좀 완화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그 여야가 선거 때 앞다퉈서 했던 공약 중에 그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 운영위에서 이제 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비 삭감 문제까지 해서 이제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거고. 이제 국회에 정치쇄신 특위가 또 가동이 될 테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치개혁 문제까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은 속도전처럼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치밀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너무 이 정부 출범 자체가 지금 지체되어 있어서 좀 민생 관련 법안들이 너무 그동안 낮잠을 많이 오래 잤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거 살리는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위의장 자리도 공석이고 원내지도부도 이제 5월이면 교체되잖아요. 입법도 결국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런 우려도 있죠. 그런데 이제 4월 국회가 열리니까 4월 국회에서 이제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5월에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가 되니까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또 새 지도부가 이제 또 원내 지도부가 또 해야.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는 월요일 있었고요. 또 오늘은 최고위원 중진원 연석회의 있고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아마 지금 현재 최고위원 회의가 또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 심재철 최고위원이 김병관 후보자는 좀 이제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발언한 게 그러니까 오늘 중진 연석회의군요. 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새누리당 중진 연석회의에서 나올 정도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도 그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어제 이제 또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출국 기록까지도 지금 글쎄 민주당 박희춘 원내대표가 또 사진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이게 못 사실은 봤지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거짓말했다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 당에서 이럴 경우에 무슨 당론이라기보다 당 입장. 사실 지금 대변인께서 하시면 되는데, 아니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면은 당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실래요? 여기서? 그 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깊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도 좀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좀 대표가 좀 말씀을 좀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는데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황의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실 수도 있다. 국민들 상대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그냥 기자한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말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느라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많은 지적도 있고 이번에 근데 새누리당도 오늘 심재철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전에도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랬었죠. 예. 네, 뭐 비공개에서는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분의 또 명예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뭐 어제 새로 추가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분이 실수로 누락을 했다고 했지만 또 사실 뭐 석연찮은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부인은 했는데 또 뭐 게다가 미얀마까지 같이 간 분인데 그걸 빠뜨렸다는 건 뭐 잘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그래서 여론은 상당히 안 좋던데요. 글쎄,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내부에서 뭐 현재 그분의 문제까지 뭐 거론된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판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대형 로펌에서 이제 일을 한 분이 뭐 저 가영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서 제대로 할 건가 그런 비판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청문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설명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분이 뭐 임명된다면 이제 그 대형 로펌 근무 경력으로 인해서 공정거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제 처신을 해야 되겠죠. 그 아까 그 출연한 그 박상원 박사는 대통령만큼의 애국심을 좀 우리 관료 이 국무위원들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한 50억 사회 기부를 선언하면 어떠냐. 재산이 많아서요. 글쎄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패널들하고 토론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말이죠. 산하기관장, 금융기관장들의 그 교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들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런데 또 선뜻 지금 용태 사표 이렇게 하는 기관장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토론 중에는 뭐 강만수, 뭐 한덕수 이런 상징성 있는 이 기관장들의 용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패널들이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조심스럽죠. 그분들이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어떤 이제 선택을 하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이제 국정 철학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혹시 뭐 호도 인사랄까 이런 또 뭐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걸 잘 염두에 둬서 좀 원만하게 이 정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권 교체될 때요. 그 임기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무슨 감사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많은 무리가 이게 또 다 부담으로 오잖아요. 좀 부드럽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정권 초마다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뭐 당사자들과 또 뭐 해당 정부 기관이 뭐 이걸 좀 스무스하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관을 진짜 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바뀐다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일대 쇄신의 흐름을 거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말이죠. 노원병 이야기로 좀 해볼게요. 지금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3명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전략공천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당내에서? 이제 공천심사위, 공직후보자 추천위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어가지고 때문에, 내부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3분이 이제 신청을 했고 뭐 그분 중심으로 지금 뭐 실사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략 공천을 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지만 그 심사위가 어떤 이제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그 지역을 뭐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그 이번 선거에서 우리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개선시켜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거니까 그런 진정성을 이제 지역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좀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공당이라면 뭐 후보를 내는 게 사실은 교과서적이고 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민주당도 고민이 크겠죠.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또 뭐 안철수 전 교수가 어떻게 하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